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있었는데 추가 파업 가능성까지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주 무심천 푸드트럭 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벚꽃 구경에 먹는 재미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 대구부에서 학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등학생의 스파이크를 몸으로 막아내고 허락 없이는 물도 마시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치단체에서도 챗GPT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급식 종사자와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20%를 밑도는 참여율을 보였지만 유례 없는 신학기 총파업에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과 돌봄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급식실이 아닌 교실에서 빵과 음료로 식사를 해결합니다. 급식 종사자들이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동참하면서 전교생이 대체 급식을 했습니다. 전교생 대체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 개개인별로 이렇게 보충식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서 급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대체 급식과 함께 학부모들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엄마 밥이 더 맛있고 엄마가 싸주는 게 더 좋아요.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9월부터 집단 임금 교섭을 벌여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오늘 하루 동시 파업을 벌였습니다. 새학기 시작 후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북 지역은 전체 노조원 6,600여 명 가운데 파업 참여율이 19.5%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500여 곳의 학교 중 40%가량이 대체 급식을 실시하는 등 급식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 돌봄 전담사의 파업 참여율은 9%, 전체 돌봄교실 454곳 중 416곳이 정상 운영됐습니다. 노조는 직종별로 다른 학교 비정규직들의 임금 체계를 단일 임금 체계로 개편하고 복리후생수당을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금 체계를 논의하는 노사협의기구를 사측이 수용을 하지 않아서 신학기에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지만 3월이 되고서도 처음으로 파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인건비 부담이 과중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TF도 구성하고 또 관리자나 보조하는 분들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추가 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을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청주 무심천변에서 푸드트럭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조금은 무미건조했던 벚꽃 구경에 먹는 재미를 더하면서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한 얼굴로 상춘객을 맞이하는 무심천 벚꽃나무 길을 따라 푸드트럭과 플리마켓이 줄지어 개장했습니다. 청주시가 올해 첫 선을 보인 푸드트럭 축제입니다. 335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마스크 없이 벚꽃도 즐기고 입맛 따라 음식도 즐기며 재미를 더합니다. 꽃이 너무 만발하게 피어서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 표정도 좋고 또 먹거리 있어 좋고 아무튼 다 좋습니다. 네, 무조건 100점입니다. 푸드트럭 축제가 열리는 곳은 청주 제1운천교에서 용화사까지 350m 구간. 청주시는 전국 입찰을 통해 지역업체 14곳, 관외업체 6곳 등 총 20곳의 푸드트럭을 입점시켰습니다. 노점의 난립을 막고 합법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길거리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비위생적이다 이런 생각 많잖아요, 사실. 근데 푸드트럭 보니까 되게 깔끔하고 해가지고 되게 안전하게 편하게 사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시민들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그늘막 설치,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또 전 구간에 안전요원을 상당 많이 배치하고 있고요.
환경 문제도 주변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수시로 이런 수거라든지 철저히 이렇게 해서 모레 일요일 오후 8시까지 이어지는 푸드트럭 축제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는 만큼 대중교통이 권장됩니다. 청주시가 올해 새롭게 시도한 벚꽃 푸드트럭 축제를 시작으로 꿀잼 도시를 향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3.2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청주시 나선거구 보궐선거 유권자 5만 7,041명 중 1,84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입니다. 보궐선거 사전투표 이튿날인 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 투표가 진행이 되고 코로나19 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 배구부에서 학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등학생의 스파이크를 몸으로 막아내고 허락 없이는 물도 마시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경찰과 자치단체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말 충북의 한 초등학교 배구부 학생인 A군이 훈련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은 A군 몸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고 상담 결과 훈련 과정에서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학생들은 훈련 때마다 코치의 욕설이 있었고 코치의 허락이 있기 전까지는 물도 마시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못하는 날이 있어요. 공을 못 받거나 그러면 물을 안 주시는 것도 있고 3분 안에 15바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한 명이라도 안 들어오면 가장 가혹했던 훈련은 일명 깡수비. 초등학교 학생들은 벽에 서서 졸업생들로 구성된 여러 고등학생 선수들의 스파이크를 몸으로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훈련 과정이 담긴 CCTV를 본 학부모도 이런 장면을 일부 목격했습니다. 일부러 얼굴에 맞추고 던지고 넘어져 있는 아이한테 스파이크로 연타로 때리고 그러면 아이들은 무서워서 몸을 웅크리고 돌려서 피하고. 경찰과 자치단체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해당 코치는 정상적인 훈련 과정이었을 뿐 학대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일로 해당 학교 배구부 선수들이 소년체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학부모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소비 심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석 달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복병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 난방유 가격이 급등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설하우스의 과일과 채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딸기 1kg에 청주 지역 평균 가격은 12,000원 선으로 한 달 새 21.9%나 떨어지는 등 계절적 요인 등으로 과실류가 6.7% 하락했습니다. 참외나 딸기 값이 좀 많이 하락한 편입니다. 그리고 사과배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상승한 가격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4월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하락한다고 볼 수 있죠. 청주시와 소비자 단체들이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40곳을 조사한 결과 45개 생필품 물가는 지난달보다 3.1% 하락했습니다. 1년 전보다는 3.9% 상승했지만 지난달 상승폭보다는 1%포인트나 낮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요금과 외식비 인상 등은 체감 물가를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신선식품과 국제유가 하락 요인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둔화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전기, 가스요금, 외식물가 등의 인상 요인은 체감 물가에는 부정적입니다. 소비 동향을 반영하는 충북의 소비자 심리 지수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달 충북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91.9로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지만 80대였던 지난 1월에 비해 2달 연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전망을 묻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이 지속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 밀접한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물가의 고공행진에 지친 서민들은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 가능성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열풍이 불고 있죠. 다양한 분야에서 상세한 답을 얻고 무엇보다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도내에서도 챗 GPT를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오픈 AI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 기존에 알려진 챗봇은 메신저에서 간단 명료한 질문과 답이 이루어졌다면 챗 GPT는 사람이 말하듯 문장으로 질문해도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답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챗 GPT에 제천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식당과 여행지를 추천해달라고 하니 답변이 술술 나옵니다. 여러 식당이 나열되고 상호명까지 명시합니다. 챗 GPT가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자 제천시가 공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기획이나 이런 걸 할 때 방향을 잡아주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단양군도 챗 GPT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군정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겁니다. 벌써 도입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전남 목포시는 자체 관광앱 최초로 챗 GPT를 기반한 챗봇을 활용하기로 선언했는데 관광객에게 실시간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호텔과 그다음에 맛있는 식당들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볼거리들을 한 번에 생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정보들을 융합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정확한 답변이 많다는 점, 2021년까지의 정보만 학습한 점 때문에 아직 활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경찰청 기동대 경찰관들이 연쇄추돌 사고 현장을 신속히 수습해 2차 사고를 막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청주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남청주 IC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연쇄추돌하는 사고가 났고 버스를 타고 사고 현장을 지나던 충북경찰청 1기동대 대원들이 전후방 통제와 운전자 갓길 유도로 30분 만에 현장을 통제하면서 2차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갈등으로 얼룩진 세종시 의회입니다.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제8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임시회에선 최민호 세종시장이 위원 추천 비율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유지 여부를 두고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14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시의회 구성이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최 시장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14표의 찬성표가 나왔고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은 단말기 조작 실수가 있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무기명 투표 원칙을 어겼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최 시장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있다며 조례안 공포 거부를 선언했고 유재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홍성국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을 향해 위법 우효인 조례안의 공포 절차를 중단하고 무제한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3일에는 민주당 여미전 의원의 5분 발언 마지막에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제2부의장이 비속어를 사용했고 왜 욕설을 하느냐는 질문엔 혼잣말이라고 답변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단독 표결로 김학서 의원의 제2부의장직을 박탈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욕설 파문에 대해 공개 사과를 했지만 표결 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민주당 소속의 상병현 의장이 이를 거부했고 사과 발언 기회를 요구했지만 이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종시민단체는 시민은 없고 낭비적 갈등과 대립만 난무한 지금의 사태를 당장 중단하라며 여소야대의 세종시 권력구조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기싸움으로 변질된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의회만 보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세종에서 발견된 백제 유적입니다. 세종시가 전이면 일대 스마트 그린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진행된 발굴 조사에서 백제시대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5개의 고분이 확인됐는데 가장 큰 규모는 직경이 58m, 높이는 6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돌로 쌓은 거대한 봉분 내부에는 관과 부품을 넣기 위한 매장 시설을 갖추고 있고 백제의 전형적인 토기와 화살촉, 금 귀걸이도 출토됐는데요.
매장 시설과 출토품 등으로 미뤄볼 때 4에서 5세기경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해당 봉분이 돌로 쌓아 만들어졌다는 점과 이 지역 일대에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백제 한성기 고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장 큰 봉분 주변에 작은 봉분들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이나 지위가 있는 사회 구조가 있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봉분이 축조된 것으로 볼 때 독자적 세력이 이 지역에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학술적 의미도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세종이었습니다. 어제 제천시 봉양읍 봉황산에서 발생한 불이 발생 20시간 만인 오늘 오전 9시 25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21헥타르가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담뱃불 실화 가능성을 두고 CCTV 등을 확인해 실화자 검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CJB가 보도한 겹상둥이 가족을 돕기 위해 BBS 충북연맹과 BBS 청주 흥덕지회가 성금 877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BBS 충북연맹은 기금으로 마련한 500만 원을, BBS 청주 흥덕지회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377만 원을 겹상둥이 가족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BBS 충북연맹 오영식 회장은 출산 후 투병 중인 산모의 빠른 쾌유와 겹상둥이 네 형제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했습니다. 사단법인 중원포럼 제8대 이사장으로 박연석 전 청주시의회 의장이 취임했습니다. 박연석 신임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지식 기부를 목적으로 학자들이 만든 중원포럼이 창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학술 발표회를 열어 경제와 환경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원포럼은 오늘 드론을 주제로 168회째를 맞는 원래 정기 학술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2028년까지 국비 등 1,021억 원을 투입해 해양수산 관련 5개 신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해양수산부의 신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충주호와 대창호의 국가어항 지정을 추진하고 국립해양교육센터 제천시 유치와 옥천엔 내륙형 해양레저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 충북 내수면 연구소에서는 연어 민물 양식과 배양육 연구를 민간 기업과 공동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정부의 공예창작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8억 원가량의 국비 지원과 컨설팅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 공예창작지원센터 예정지는 당초 공예 공방거리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내덕동 밤고개 일대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건물 6개 동이 올해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충북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C트랙이 충북대 오창 캠퍼스에 준공됐습니다. C트랙은 8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국도비를 포함해 295억 원이 투입됐으며 자율차 실험시설은 물론 공사구간, BRT, 갓길 주차구역 등 다양한 도심 환경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이 시설은 중소기업과 연구소, 대학교 등의 자율주행 연구와 안전성 평가를 지원하게 됩니다. 증평 천주교 메리놀 병원이 증평군 최초의 충청북도 등록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지난 1957년 개원한 증평 천주교 메리놀 병원은 내과, 소아과 등을 갖춰 도민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또 간호학교 학생들의 실습을 돕는 등 교육기관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하루하루 바쁜 일상이지만 더 바쁘게 지나가는 이 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